네, 반갑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네, 조금 있다가 제가 강연회장을 출발하기 때문에 네, 종목 진단 일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장에서 뵈실 분들이 있겠죠? 네, 자, 어쨌든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 A프로젠과 HMM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테마 특징 종목은 이마트와 카카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의 종목들이네요. 네. 그리고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역시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삼성전자를 제껴버렸네요. 자, 이렇게 6종목 준비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A프로젠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호재가 있었어요. 네. A프로젠은 호재를 통해서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그동안은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죠. 네,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이번에 그 신규 황반변성 치료 후보 물질 개발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네,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뭔가 이제 어떤 신약이나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약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대체적으로 기대감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A프로젠 이쪽은 알고 계시겠지만 주가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기업 내용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고요. 자,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요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보긴 합니다. 그리고 상한가 잔량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25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편이죠. 250만 주 잔량이 있다라면 추가 상승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내용이 뭐 어쨌든 뭐 그동안의 어떤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일단은 네,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이거 가지고서 뭐 계속해서 상승한다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뭐 그동안 워낙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려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네, 매물이 제법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올 때마다 팔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1,500원대, 2,000원대, 그리고 2,007, 8원 정도 3,000원 근처에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매물이 많은 곳이 4,500원. 가장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곳이 이제 4,500원에서 네, 5,000원, 그 다음에 7,000원 구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구간까지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은 네, 쉽지는 않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몇 프로 올라가야 됩니까? 무려 300%.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1차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금 잔량이 제법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지금 현재 기업의 내용 어떤 그런 자체 포인트가 일단 뭐 거래량을 동반한 또는 이제 수급을 동반한 또 최근에 이제 그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금 주목받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제 시류에 좀 편입을 해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500원 넘어가는 게 가장 우선적일 것 같다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한 10% 정도만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1,500원 돌파를 일단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아 주시기 바라고요. 1,500원 돌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안 내려간다. 그렇다면 2,000원까지는 우리가 예상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제법 두껍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상한가 나오는 시점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나오는 거 확인되죠. 물론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수급상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해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은요, 그 외국계 쪽에서는 매수가 조금 들어왔어요. 한 19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24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네, 21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물량은 19만 주 정도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어떤 합계를 본다면 매도가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쪽에 대한 포인트가 더 꺾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개인들이 달라붙어서 뭐 주가를 올린다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1,500원이 이제
이 종목의 포지션을 가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넘어가면 괜찮아요. 넘어가서 1,500원대 이상 만들어주면 괜찮은데요. 1,500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윗꼬리가 달린다거나 또는 음봉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주가의 변화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RSI 지표가 과매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치고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유지하셔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추가 매수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상한가 이전에 뭐 추세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하기도 어려웠을 테고 갑자기 상한가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응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위쪽에 있는 분들은 글쎄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이제 첫 번째 라인은 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1,500원 라인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만 올라가서 유지만 해준다라면 1,500원대 라인대의 지지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MM 넘어갈게요. 매각 이야기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요. 보통 이제 매각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글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내용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 무지막지하게, 이게 목요일 같은 경우는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물량을 다음날 다 팔아먹는 듯한 느낌이 좀 나타났죠. 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 기관들 매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기관 매도 계속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매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5조 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죠. 그래서 5조 원대에 달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몸값이라면 좀 주목을 받을 만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주목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워낙에 이제 내용이 좀 별로 안 좋죠. 내용이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부담스럽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그 연구체 1조 원. 이 산업은행하고 이제 그런 애들이잖아요. 해진공인가요? 네. 해양진흥공사인가요? 뭐 하여튼 얘네들이 이제 연구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조 원, 이게 뭐 엄청 물량이 많죠. 그래서 1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일단은 매각을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가가 빠져버린 거죠.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이 부분은 그냥 보면은 그냥 악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악재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그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한 2억 주 정도 되는가요? 더 되나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나오는 텐데 이 정도 물량이 주가에 그냥 시장에 들어와다. 주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주가 희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답답하죠. 다만 매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매각 단가가 좀 낮아지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각이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생기는데 근데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뭐 반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죠. 그리고 안 판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안 판다고 했었는데 지금 곳에 그냥 팔아가지고 넘어가겠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니까 지금 약간 좀 부담스럽다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2021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기분 답답하고 짜증날 텐데 현재 평단가 같은 경우 높게 사신 분들은 뭐 2만원대 후반일 거고요. 3만원대까지도 갔겠죠. 그 다음에 낮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도 2만원대 초반일 텐데 현재 시점에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조금 애매한 구간이죠. 매각은 일단 좋은 소식이에요.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팔려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SM그룹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도 약간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닌데 내용이 조금 나쁘다는 얘기죠. 내용이 조금 나쁘다.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어떤 뚜렷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좀 애매하겠죠. 시간에서는 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뭐 큰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그 시간에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닌데 좋은 소식이었다라면 아마 시간에서라도 올라가겠죠. 떨어졌는데 더 떨어졌다라는 것은 조금 부담됩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일단은 지지선만 지켜주면은 그래도 매각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18,000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000원 이탈하면은 근데 이거는 네 매각이고 뭐고 간에 매도를 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000원 지지선 보시고요. 네 주가 하락이 더 진행된다라면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 위쪽에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라면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않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000원 지지선만 일단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마트 넘어가 볼게요. 아우, 이마트도 진짜 말 많아요. 네, 걱정도 많고, 진짜 짜증나고, 막 그냥 신저가에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지선이라고 봤었던 이 10만원 라인대가 이탈이 되면서 아주 뭐, 여기서 지난 그 연초에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더 빠졌죠. 뭐 아무래도 리오프닝이나 이런 쪽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요. 적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가 조금 답답한 게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뭔가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2분기에도 적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안 좋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소비 관련한 패턴에서 나타난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뭐 이마트뿐만 아닙니다. 이런 오프라인 그 유통 마켓들 이런 쪽에 다들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고요. 또 고물가, 고금리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소비가 좀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나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 지금 보면은 코로나 시기가 한 3년 정도 있었잖아요.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시켜 먹는 거,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즉 집 앞까지 배달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고객들이 넘어갔죠. 물론 이마트도 온라인몰을 좀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쿠팡이라는 공룡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죠. 물가가 내린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RSI 지표가 완전 바닥을 기고 있어요.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매도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즉 어떤 식으로든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이다 보여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골든크로스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더 밀려버리면 답이 없는 거고요. 지금 75,000원 정도 즉 신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서 이평선 간의 그 골든크로스가 전환이 된다면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75,000원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놓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75,000원 깨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세요. 그리고 이 과매도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반등은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61선 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61선 넘어서 간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만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위쪽 라인 때 매물이 좀 있어요. 10만원대 넘어가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10만원대만 회복해주면 주가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10만원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9만원 정도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10만원은 네,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상승 정도로만 기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 뭐 손실 크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추가 매수나 이런 것도 하실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 반등 정도로 일단 노려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75,000원 그어놓고 살펴보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카오 넘어가 볼게요. 네. 카카오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지금 이런 추세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답답하죠. 증권사에서는 특히 네이버는 좀 괜찮은데 카카오는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그다음 메타버스 이런 것들인데 인공지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메타버스는 이건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있었던 부분들이 약간 괘씸죄 같은 것도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이 카카오는 예전에 15만원대에서 우리가 다 팔았었죠. 네, 다 배도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로 지금 5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지지라인 때는 지금 5만원이 아니에요. 원래는 저 아래쪽에 있는 그 포인트가 지금 3만원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네,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평선대의 역배열 상황도요.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요,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못 만들어지면,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하게도 신저가가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직전 저점은 46,500원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은 48,400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8,400원, 즉 신저가가 나오지 않는 수준에서만 보유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깨지게 되면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3만원에서 35,000원 사이 구간에 있는 지지선 라인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도 더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네, 45,000원 45,000원이 아니죠. 48,500원. 네, 48,500원. 그 정도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볼게요. 네, 에코프로는 네, 사실 뭐 분석이 안 돼요. 이거 뭐 종목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냥 뭐 외국인들이 팔았어? 그럼 내가 살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사면은 또 산다고 올라가고 팔면 판다고 올라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0만원이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수치를 이미 넘어섰죠. 넘어서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밀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장성이든 뭐든 다 떠나가지고요. 일단은 수급이 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고 뭐고 공매도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들의 수급이 변화를 겪는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변화 포인트를 읽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상승하고 있는 것을 뭐 내려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내려갈 것이기에 팔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계속 들고 가셔야 돼요. 뭐 매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매수에 대한 의견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어차피 저하고는 맞지도 않고 매수를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매수조차도 좋지 않고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들고 가는데 꺾이더라도요. 네, 지금 보면은 21선이 꺾이면 잠깐 들어왔다가 61선에서 다시 반등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1선도 지지라인 때가 아니에요. 61선을 지지선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아래쪽까지 푹 담궈서 80만원, 75만원 정도의 지지선 형성되는 구간까지는 보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좀 크죠. 그러니까 100만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밀리면 30%가 넘는 하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부담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100만원 넘는 위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95만원이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아래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은 80만원 정도까지는 네, 지지선 확보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 매수나 아니면 신규 매수 어때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따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계속 과매수 국면이기도 하고 고평가 국면이기도 하고 뭐 어떤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산술적인 어떤 분석 가치를 넘어섰다. 그래서 뭐 분석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에서는 목표 주가 제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수급만 보고요. 수급의 변화를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네, 홀딩만 유지하시면 되고 그냥 이제 아래쪽 지지라인 때만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홀딩스 볼게요. 네, 포스코 홀딩스는 다행히 저도 갖고 있는 주식인데, 이게 사실은 철강 섹터인데, 네, 요즘에 이제 철강주가 잘 올라간다는 얘기가 좀 있는 부분 좀 있어요. 근데 이 철강 섹터인데, 2차 전지가 엮이면서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에서 개인들이 금요일날 매도를 좀 쳤어요. 그러면서 이쪽,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좀 진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스코 그룹으로 가자, 이런 거죠.
뭐 에코프로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포스코로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차를 뛰어넘어서 그냥 막 쭉쭉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수익률이 지금 벌써 100%가 넘어가요. 네, 이렇게 큰 종목도 10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24만 원대부터 매수를 해온 건데 네, 55만 원이니까 100% 훨씬 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철강 섹터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2차 전지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문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네, 기관도 팔고 있다는 얘기고 프로그램도 팔고 있다는 얘기고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밀어버리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에코프로와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는데 개인들이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뭐 약간 자기의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추세를 벗어나는 그런 형태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과매수가 확 들어와 있죠. 이렇게 과매수가 들어오면은 조만간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냥 갑니다. 10%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요.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을 매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네, 어차피 어렵겠죠. 저는 예전에 저 밑에서부터 샀고 35만 원 오면 다시 사겠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 포인트가 40만 원대로 올라가겠죠. 40만 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살 생각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매수 포인트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진 자의 영역이 된 거죠. 그래서 홀딩 전략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들고 가세요. 어차피 급등이기 때문에 5일선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홀딩 그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A프로젠, HMM, 이마트, 카카오,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까지 6종목 말씀드렸고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네, 강연회장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바로 네, 저는 이제 업로드 다 되고 나면 바로 또 시동 걸고 출동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강연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